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베스트 프렌드는 역시 넷플릭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대표님도 많이 보세요, OTT? 네, 저 OTT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원래 넷플릭스 보다가 네. 뭐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나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요즘에 왓챠로 옮겼어요. 왓챠는 괜찮나요? OTT마다 좀 이제 콘텐츠의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 자기한테 맞는 거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템에서는 이 OTT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고 OTT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콘텐츠 기업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OTT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좀 짚어볼까요? 저기 유튜브도 OTT입니다. 그런가요? 네, 유튜브가 있고요. 별개로 네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던진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이제 애플, 네. 애플도 이제 애플 TV. 네, 애플 TV도 이제 애플 나올 TV도 거고요. 있죠. 네. 국내는 이제 지상파 3사와 이제 SK텔레콤이 손잡고 만든 웨이브, 웨이브. KT가 운영하고 있는 시즌, 그리고 LG U 플러스 이런 데서 LG. 이제 자체 OTT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OTT.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쿠팡 플레이어, 쿠팡. 네, 쿠팡 플레이 네. 이런 쪽이 됐고, 그리고 이제 티빙, 티빙은 이제 JTBC랑 이제 CJ ENM이 손잡고 만든 OTT입니다. 최근에 그 티빙이 네이버 그 멤버십에 네네, 맞습니다.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왓챠 플레이 아까 말씀하신 네네, 거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 토종 또 그렇죠. OTT죠. 네. 종류들이 너무 많아요. 혜택들이나 콘텐츠들도 다 조금씩 다르고 네네.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죠.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만큼 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많이 성장세인가요? 이제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어떤 입지는 계속 탄탄하게 갈 것 같아요. 콘텐츠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브 OTT의 또 시장도 나름 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넷플릭스의 대항막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커지면서 따라서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게 토종 OTT의 어떤 생존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TT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이제 구성도 다양해지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만 구독해서 보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멀티 OTT 2개나 3개 구독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이 수혜를 봤다고 들었어요. 네네. 앞으로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넷플릭스의 전망. 넷플릭스는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그 가입자 수가 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존 콘텐츠들을 이제 한 번에 싸게 13,000원만 내면 계속 무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킬러 콘텐츠가 하나 빠졌죠. 마블. 그렇죠.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디즈니로. 그렇죠. 디즈니가 빠지면서 네. 넷플릭스가 위기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가 돌파한 전략이 뭐냐면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수익에서 나오는 상당 부분을 콘텐츠에 재투자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수혜를 받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네네. 괜찮은 것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오. 스위트홈이 이제 그런 네. 오리지널 콘텐츠인 거고요. 오. 앞으로 계속 한국 콘텐츠 제작에 많은 투자를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쿠팡도 OTT 시장에 뛰어들어서 좀 놀랐어요. 아니, 네. 이커머스 기업이 그렇죠. 왜? 굳이?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쿠팡이나 어떤 티빙, 어떤 네이버 멤버십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돈을 내고 넷플릭스처럼 가입료를 내고 이렇게 본다는 개념보다는 기존의 멤버십이 있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2,900원 내면 공짜로 볼 수 있는, 네이버 멤버십 같은 경우도 한 달에 4,900원 정도를 내면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안 볼 이유가 없는. 2,900원이라니. 네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장사가 되나요? 이거 수지 타산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고객들을 묶어두기 위한 어떤 락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리텐션도 유도하고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OTT만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혜택을 받고 이것도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뭐 다 할 수 있네 하면서 그렇죠. 점점 그 멤버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볼 수가 넷플릭스나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대형 OTT가 커지면 네. 그 시장 전체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특화된 서비스를 하는 OTT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OTT 시장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콘텐츠 기업들. 네. 대표님이 좀 주목하시는 콘텐츠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빼놓을 수 없는 두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리 같은 회사들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킹덤, 네. 그리고 이제 지리산 같은 A 스토리, A 스토리. 네, 이런 회사들도 있고 초록뱀 미디어, 텍스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네. 콘텐츠 네.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 스위트홈, 아니 이 스위트홈이 요즘 아주 네. 난리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네. 안 봤는데 왜 안 보냐고. 이걸로 인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요즘 아주 핫한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제 이런 OTT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OTT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줄 수 있는 스튜디오가 글로벌리 봤을 때 헐리우드 말고는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요. 질도 중요한데요. 양이 중요해요. 왜냐면 OTT가 뭐 1년에 4편 오리지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계속 그쵸. 양질의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하도 많이 볼 게 없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아시아형 콘텐츠, 어떤 아시아형 양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헐리우드가 셧다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헐리우드에서 네. 제작을 못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콘텐츠가 한국 콘텐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아향을 타깃으로 했는데 네. 아니 북미나 유럽 사용자들도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킹덤도 잘 찾아서 만들잖아. 보고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에서 로컬에서도 탑3 안에 들 정도로 지금 인기를 야. 끌고 있거든요. 글로벌 스튜디오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근데 최근에 좀 네.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조금 가지고 네네. 있었는데 약간 이거는 재미를 이제 조금 봤는데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스튜디오 드래곤이 CJ ENM의 한 개 부서였어요. 제작 부서였는데 네. CJ ENM 시총보다 훨씬 지금 야. 많이 나오죠. 스튜디오 드래곤에 그리고 넷플릭스도 지분 투자했잖아요. 네. 오. 어떤 시대 트렌드와 함께 가고 네.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넷플릭스가 100 정도 이렇게 순위를 꼽아 본 적이 있는데 원래 그런 데이터를 잘 공개를 안 하는데 그 중에 9개가 한국 콘텐츠였어요. 야. 9개 중에서 7개가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드래곤. 작품이었고 오. 2개가 J 콘텐츠리. 그러면 그러면 그 두 회사는 반드시 OTT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성장할 같이 수밖에 가져가야 없네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PDR이라고 우리 드림. 그렇죠. 이제 어떤 꿈을 먹고 꿈을 먹고 자라는 상승하는. 주식에 대해 네. PDR이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펀더멘털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그동안에 콘텐츠 업체의 밸류를 이익 기반으로 이렇게 따졌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넷플릭스가 자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1년에 10억이면 10억? 그 중에서 한국이 얼마나 배분을 하냐? 얼마나 그게 돼요? 10년 전에는 1%대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조금 네. 근데 올해는 4%까지 올라갔어요. 오, 4배나 뛰었네요. 네, 그렇죠. 4배가 뛰었으니까 네. 그러면 넷플릭스 회사 시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넷플릭스 시총이 만약에 100조다. 네. 100조인데 대한민국에 4조의 밸류를 줘야 된다. 야. 그렇게 치면 앞으로 대한민국 콘텐츠주들이 여기서 2배 이상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게 그 보고서의 취지입니다. OTT가 성장하는 만큼 또 이 기업은 네네. 정말 크게 성장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J 콘텐츠리. 네. 여기가 또 최근에 텐센트가 투자를 했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어떤 네네. 상황인가요? 텐센트는 네. 중국의 OTT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한한령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가 방영이 안 되죠. 자기들 틀지도 못하는데 네. 왜 가져갈까? 그러게요.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을까? 기대감? 네네, 이것도 그렇죠. PDR인가요? 어쨌든 이제 그 시진핑 방문할 거다. 방문하면 뭔가 선물로 이제 한한령 해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아이치가 어떤 아시아 쪽에 뭔가 시장 공략에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콘텐츠가 뭐냐? 한국 콘텐츠인 거죠. 한국 드라마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리산도 사가고 이제 제 콘텐츠들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한국의 어떤 스튜디오의 역량과 어떤 인력과 노하우들을 빼가고 싶은 거예요. 미래 가능성을 본다라고 네네,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또 빅히트, JYP 네. 이것도 콘텐츠 수혜주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네. 그 기획사들 생각하면 이제 가수들 음반 팔고 네. 콘서트 해서 돈 벌고 이런 거 생각하죠. 음반이 네. 대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광고 수익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렇죠. 오. 어떤 기획사 자체에서 브이로그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연예인들 보려고 굉장히 많은 그게 팬들이, 네. 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그 광고 수익으로 그대로 잡히는 거고요. 아. 그게 이제는 그 전체 회사 매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네. BTS가 글로벌 스타가 된 거고요. JYP의 뭐 트와이스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된 거죠. 인지도를 알리고 그 팬덤을 공고하게 하는데
SNS를 적극 활용하고 OTT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2013년만 해도 SNS를 이걸 하나의 뭐 어떤 그 마케팅 도구 수준으로 생각했지 네. 여기에 천착해서 깊은 전략을 구사하는 회사들이 거의 그쵸.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었어요. 이런 음. 중소기획사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제2의 빅뱅이 될게요. 그래서 역대급 악플이 달렸잖아요. BTS. 그거 막 지금 성지순례라고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막 가는데 무슨 70만 개인가 악플이 달려가지고 와. 막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유튜브 방송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네. 아니 이거 뭐야 막 이러다가 하나둘씩 빠져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진솔하고 어떤 음악에 대한 자세 하나둘씩 빠져들어서 아미가 된 거고 지금의 어떤 글로벌리 1억 명에 이르는 이런 팬덤을 네. 보유하게 된 겁니다. 빅히트 같은 회사는 이제 단순 어떤 SNS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네. 이제 하나의 플랫폼화 되고 있거든요. 콘텐츠 제작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BTS 팬덤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M&A를 해서 다른 친구들을 빅히트, 그러니까 BTS 유니버스에 넣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10대 어떤 이제 강국으로 막 꼽히잖아요. 뭐 G8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라 그러잖아요. 미국의 이제 조지프 나이라는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힘이 어디냐?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인데 하드 파워는 어떤 군사력이죠. 그리고 소프트 파워가 뭐냐면 미국의 헐리우드 문화예요. 청바지와 코카콜라로 대변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망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문화의 파워인데 그거를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떤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사실 중국은 사드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콘텐츠를 꺾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중국에서 니들 못 파니까 이제 니들 경쟁력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렇죠. 살아남으려고 계속 뭔가 계속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콘텐츠가 글로벌이 돼버린 됐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봤을 때 문화 순위로 봤을 때 한국이 진짜 굉장히 수위권 4, 5위 수준까지 막 오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됐어요.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혼내줬는데 혼내줬으면 이들이 더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더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리 그 시진핑 시대의 어떤 그 국뽕 교육을 받고 자란 링링하우라고 그래요. 2000년대생 이후에 링링하우들이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복도 우리 거, 김치도 우리 거. 막 제가 왜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뭐 이런 건 아닌데 애국자신. 제가 무슨 그 애국 코인으로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애국 코인이네. 네, 근데 이게 보면 대한민국 국운이 뭔가 뻗어 나갈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우리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산업 구조가 반도체, 제조업 이런 거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백신 생산을 하려면 GMP라는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 GMP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애들이 생산 시설이 있어야 백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파이자나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생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생산하면 누구부터 주겠어요? 우리 국민 먼저 줘야죠. 그렇죠. 소프트 파워도 있는데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백신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마스크도 먼저 받고. 이건 논의 이야기인가. 되게 콘텐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혜받는 기업들 네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또 초록뱀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펜트하우스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콘텐츠처럼 이렇게 양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 한 번씩 이제 스타 작가들이나 PD들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는 이렇게. 네네, 중소형주입니다. 그럴 때 투자는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요런 기업들이 조심해야 네, 그런 거 되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네. 하셔도 되고요. 네, 저 같은 쫄보는 네네. 못하고요. 네. 쫄보들은 안정적으로 쫄보는 하면 안 되고. 사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 콘텐츠로 아직 먹을 게 많아요. 네. 굳이 뭐 이런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얼마나 소외됩니까? 이 장에서. 근데 이런 편한 거 놔두고 왜 굳이? 네, 그렇죠. 너무 큰 위험의 네네. 파도에 이렇게 그렇죠. 굳이. 네. 이 트렌드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K 콘텐츠는 계속 가거든요. 네. 그 다음이 또 덱스터 스튜디오 네네. 맞나요? 여긴 또 어때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덱스터 되게 눈여겨볼 만합니다. 신과 함께 영화 제작했었고요. 백두산도 제작했었고 원래 이 회사는 VFX라고 해서 특수효과 이제 국내 1위 업체예요.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업계가 이제 재편이 있는 거죠. 현금 여력이나 재무가 약한 회사들은 약간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어가 하나둘씩 사라지면 선도업체가 다 먹잖아요. 이제 그런 시장 재편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회사는 VFX부터 제작까지 다 해본 회사예요. 수직 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차세대 플랫폼이나 향후의 어떤 제작 방식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회사고 버추얼 스튜디오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스태프 끌고 나가서 막 이렇게 영화 촬영하고 쉽지 않잖아요. 네. 코로나 감염되고 막 그쵸. 이런.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정말 현실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인데 실제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리얼해요. 아니, 이거를 네, 버추얼인데 리얼하다고요? 네, 리얼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찍은 거하고 네.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 구별 못해요, 전문가도. 오. 네, 그 정도로 기술이 뛰어나요. 이야.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헐리우드 스튜디오들 코로나 때문에 촬영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전화가 빗발친답니다. 그 회사에. 그러면은 네. 이게 진짜 더 상용화가 많이 되면 네네. 저 예산으로도 굉장히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뭐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저 예산은 아니겠지만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예산을 거고요. 줄일 수 있는. 네, 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런 거는 빅데이터예요. 아. 그렇잖아요. 가서 찍어야 돼요. 지금 파리 거리 가서 찍고 런던 가서 찍고 뭐 캘리포니아 가서 찍고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만약에 누가 이걸 시작한다 그러면 네. 그 데이터 어떻게 축적합니까? 가서 못 찍죠. 네.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 회사는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아, 이미 해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어떤 선점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네. 콘텐츠 제작 기업 하면 CJ ENM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CJ ENM은 콘텐츠 플랫폼 OTT도 하고 그렇죠. 제작도 하고 네. 이 기업은 어떤가요? 일단 콘텐츠 쪽은 좋아요. 네. 이제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 많이 만들고 하는데 CJ 오쇼핑하고 합쳤거든요. 네. 그래서 홈쇼핑 부문이 있습니다. 사실 홈쇼핑이 어떻게 유망한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모바일 쿠팡이나 쇼핑도 그렇죠. 많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퓨어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프로듀스 101 뭐 이런 조작 사태도 있었고 하다 이슈가 보니까 좀 있었어요.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제 네. 본인의 이제 어떤 판단인 건데 네, 그냥 아, 그렇구나. 잘 투자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잘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콘텐츠 기업들 알아봤는데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이 이 기업은 네. 투자해볼 만하다, 네. 괜찮다, 눈여겨볼 만하다 딱 만약 짚어주신다. K 콘텐츠 쪽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대형주는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츠리는 반드시 가져가는 게 좋고요. 반드시. 그리고 지상파인데 네. SBS는 좀 특이해요. 왜요? SBS는 좀 좋습니다. 왜냐면 네. SBS가 의외로 유튜브 광고 수익이 꽤 돼요. 오, 왜냐면 네. 유튜브 방송 전략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SBS가. 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자체 스튜디오 네. 그 분사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동물농장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전 보는구나. 세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게 한 해에 무슨 500억씩 광고 수익이 이야. 나는 거예요. 그런 SBS 같은 회사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회사들 중에서는 킹덤 시리즈 제작한 A 스토리, 네. 그리고 이제 덱스터 그런 회사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런 콘텐츠 기업들은 어떤 네. 게 하나가 빡 잘 되면은 네, 또 같이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경향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잘 되는 콘텐츠들 눈여겨보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런 콘텐츠의 어떤 원소스라 그러죠. IP, 지적 자산이 어디 있냐? 웹툰입니다. 웹툰. 대부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친구와 함께가 또 웹툰이죠. 그쵸. 스위트홈도 웹툰 오, 맞아요. 원작이죠. 이 웹툰이 정말 콘텐츠의 보고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콘텐츠가 사실 웹툰 기반으로 굉장히 어떤 원작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또 오늘도 우리나라 OTT 시장도 시장이지만 콘텐츠 쪽으로 네. 왜 이렇게 괜찮은 회사들이 많은가요? 대체 무슨 일인가요? 국력이 이제 네? 뭔가 좀 뻗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국뽕 네. 맞고 갑니다. 우리 국뽕 코인 가죠. 가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OTT 그리고 콘텐츠 기업들 알아봤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림 구독과 설정.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네.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